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최근 코스피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리스의 채무 협상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팽팽하게 대립했던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트로이카 채권단의 해결 협상에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덕분에 밤사이에 글로벌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국내 증시도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3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스피의 추세 상승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코스피의 시장은 그리스가 발목을 잡고 있고 코스닥은 실적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고점인 600선을 지난주에 돌파한 이후에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숨고르기를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수요일장인 오늘은 코스닥이 다시 600선 회복에 집중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지만 지수는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은 또다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양시장 분위기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수요일장 현재 코스피는 194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5% 정도 상승 중인데요. 일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1940선 초반에서 출발해서 살짝 1930선으로 이탈하기도 했지만 지지를 확인하고요. 상승폭 다시 키워서 1950선 부근에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한다고 하는데요. 수급 확인하시죠.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1,10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390억 원 정도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다시 팔고 있는데요. 1,2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하시죠. 코스닥 현재 60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 중인데요. 오늘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595포인트였습니다. 상승폭을 줄이지 않고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는데요. 캔들로 본다면 아래 꼬리가 달리지 않은 캔들이겠죠. 12시 구간 지나면서 600선을 통과해서 지금은 또 600포인트, 600.96포인트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1.3%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수급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수급의 변화가 장중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 쪽에서 매수하다가 개인의 매수 물량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40억 원 정도 개인 팔고 있고요. 후반 들어서 오늘장 오후장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115억 원 정도 현재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소폭 팔고 있습니다. 20억 원 정도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분위기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코스닥이 600선을 계속 지켜주느냐는 내일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인 다음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내일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4분기의 영업이익이 기대치 648억 원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공개된다면 600 지키기도 조금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장 상황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또 전략도 생겨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 3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하지만 추세적인 반전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시장 판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가 강세더라고요. 이제 춘절, 중국의 최대 명절이죠. 춘절이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한 상한가로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춘절 관련주들도 살짝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어제 이제 국제유가부터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일단 국제유가의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와줬죠. 우리 CPR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60불 정도의 목표 가격, 어제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59.6불까지의 상승했던 그제의 구간에서 이제 거의 국제유가의 목표치가 다 왔으니 국제유가의 하락세를 우리가 생각해 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뭐 조선적인 화학세를 지속적인 매도세에 기관들에게 한 방 매겨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국제유가의 3% 정도 60불을 돌파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어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게 뭡니까? 국제유가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겨울이 이제 곧 지나간다. 봄이 이제 다음 달인데 국제유가의 바닥부터 상승한 25%의 급등이 봄이 한 달 남은 시기에서 60불을 돌파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CPR에서는 국제유가의 상승적인 측면할 때도 일단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이번 국제유가의 하락에도 거의 완벽하게 상승 후에 어제 조정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지난번처럼 8% 정도 급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지만은 중요한 건 현재 트렌드가 이제는 상승에서 조정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이제 주식 격언을 좀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드리면서 좀 예측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제 국제유가의 하락 그리 놀랄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의 상승적인 측면들. 글쎄요, 일단 오늘 우리 증시도 동반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들. 일단 계속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이 국제유가의 하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선적인 화학 섹터들의 이 섹터들이 차익 실현이 나올 때 그때 1980선까지 가기 위한 조건들을 다른 섹터로 자금 이동적인 순환매를 우리가 예상을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IT나 반도체 쪽으로의 이런 순환매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정보통신 섹터를 최근에 말씀드리면서 6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61선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차트의 모습들. 특히 반도체 차트가 되겠죠. 반도체 차트 같은 경우에도 6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차트의 모습들 서서히 반등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종목들까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 일단 지수가 상승함에 있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장중 5% 정도 바닥권에서 상승한 삼성 SDS라든지 LG전자 일단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IT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수 또한 반등의 모습들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조선주들이나 정유 화학주들 일부 상승하는 측면들이 있지만은 어제 사실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선주들이 지수 대비 상당한 낙폭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어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우조선해양이 7% 정도 급락하는 모습들. 이 종목을 기본으로 해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하락세 또한 한 3% 정도 하락 후에 오늘 뭐 반등하는 모습들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일단은 정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 정도의 어떤 그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상당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서울경제TV가 그렇게 좀 뒤처지는 방송이 좀 아닌데 어제 국제유가를 가지고 정화조 섹터를 이야기한 지가 거의 이제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수급 동향을 좀 보시면은 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누구한테 물량을 지금 던져지게 나왔나요? 개인들이 어제 140만 주를 넘게 거의 물량을 떠넘기다시피 큰 물량이 나온 상황인데 도대체 개인들이 이 방송을 좀 보시는 건지 안 보시는 건지 좀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대응을 해드렸는데 도대체 개인들이 돈이 어디서 와서 저 매수세가 어제 이제 대우조선 급락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자 중요한 게 지금 대차장고를 좀 보시면 자 대차장고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 4,500만 주 대차장고가 4,500만 주입니다. 4,500만 주 상당히 조금 놀라운 그런 수치이고
상당히 조금 아이러니한, 참 답답하고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앵커님께서 이제 춘절 관련해서 종목 분석을 좀 요청을 좀 해주셨는데, 자,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고객분들이 이제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모레퍼시픽이 자고 일어나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서 지금 따라잡지 말자라고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춘절 관련된 종목들 이외에 전체적인 종목들에 대한 큰 틀이 지금 지수의 방향성을 놓고 종목들을 접근하셔야지 먼저 종목들로 접근하셨다가 잘못하시면 자칫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한 템포 물러서서 지수 방향성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남들보다 먼저 주식을 발견하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조선주들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누군가에게 이제 여러분들께 아무 이유 없이 주식을 추천하거나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하는 식의 투자 방식을 상당히 좀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제 어제와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급락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움직임, 일단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 CPR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전달해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번 지수 최대 하락폭이 나오더라도 1920포인트 부근까지의 하락세이기 때문에 크게 겁먹지 말자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드렸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가에 일비하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가는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때까지 상승 후에 하락 전환한 화학, 정유주들을 비롯해서 어제 급락 후에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조선주들, 그리고 국제유가의 하락에 반대급부적으로 움직이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항공주들의 21선 지지에서의 상승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IT,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의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지수 하락에도 꿈틀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드렸던 SK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 삼성 SDS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종목들에 대한 오늘의 강세적인 측면들이 이어지면서 지수 반등으로 지속 이끌지 확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수는 5일선 안착 여부 반드시 확인 좀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유화학 조선주는 수익 실현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IT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가 나와야 하는데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수는 5일선 안착 여부 중요하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알아보는 이슈인 시간입니다. 먼저 현재 시장의 키포인트부터 화면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민감 대형주의 보합권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코스닥을 이끌었던 게임주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는 실적 발표 이후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냐, 차익 실현이냐 전략을 짚어보겠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관련주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었고요. 오늘은 화장품주들이 또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요. 춘절 관련주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보합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전체적으로 오늘 시작 일단 1950선, 1940선 전후한 보합권 양상이다. 강보합은 강보합이지만 그렇게 크게 눈에 띌 만한 어떤 모멘텀이 보이는 장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코스닥은 또다시 6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종목 간 어떤 업종 간의 코스닥 기업들 내에서 순환매 지금 양상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큰 그림 상황에서는 분명히 코스닥과 거래소 둘 중에 한 곳으로 치우치지 말고 두 시장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전략을 분명히 가져가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중국 춘절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장 내 관심이 매우 뜨겁게 나타나고 있죠. 어찌 보면 매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특히나 오늘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중국의 소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중국과 관련된 춘절과 관련된 어떤 관련주들 계속되는 관심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춘절 관련주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여쭙도록 하고요. 게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코스닥을 강하게 이끌어줬던 게임주들이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또 매수를 해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어떤 게임주들 특히나 게임빌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한 3, 4일째 연일 큰 폭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13만 원을 전후해서 13만 원을 바닥권으로 해서 이제 조정 양상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좀 진입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별이 되어라라는 어떤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고요. 그에 따른 어떤 시장 주가의 상승도 돋보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별이 되어라 이제 출시한 지 그렇게 긴 기간이 지난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 내에서 평가가 확실하게 나타났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 신작 계속되는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감 부분, 다른 신작, 다른 제품들에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발표됐던 게임빌의 그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일단 실적 시장 기대치에 조금은 좀 부합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전개가 됩니다만은 하지만 시장의 기대가 너무나 컸었다라는 것 오히려 지금 현재 작년 전분기 대비 작년 대비 그게 나쁜 실적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관점 속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조정 국면은 조금 좀 지나친 조정이 아니었나라는 13만 원을 바닥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가라는 그런 말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코스닥 시장의 지금 변화 부분, 순환매 부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게임주에 일단 조정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와 그다음에 IT 부품주로의 어떤 매기 확산 분위기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어떤 이제 600선을 오늘 다시금 재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시청자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 거래소로 확 쏠리는 것보다는 거래소와 코스닥 적절한 어떤 비중 조절을 해가는 그런 50대 50 정도의 비중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 나타나는 어떤 인기 테마주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되는 중국 춘절과 관련된 어떤 종목군들의 상승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금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바이오주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T 부품주 역시 갤럭시 S6의 출시와 맞물리는 이제 3월 1일이면 이제 신제품 발표를 하게 되어 있죠. 이와 관련된 어떤 시장 내 부품주에 대한 모멘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를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요. 게임주 바이오주 그리고 IT 부품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이 순환고리 양상에서의 어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접근 유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투스와 함께 게임빌이 어제 실적을 공개했었죠.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3만 원대 정도에서 조정 양상은 마무리될 것이다. 지금은 매수 관점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여타 게임주들 신작 기대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모멘텀은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코스닥은 IT, 바이오로 또 매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이제는 게임주, IT, 부품 그리고 바이오주 기대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춘제 한번 살펴보죠.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미 관련주들은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었는데요. 오늘 화장품주가 눈에 띕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두 가지 관점의 접근을 확실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국 춘제와 관련된 중국 시장 내에서의 그 내수 소비 확대 기대감 부분이 그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춘절 긴 연휴가 되겠습니다. 거의 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되는 어떤 그 연휴 기간,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중국 중국 관광객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얼마나 쓸 것이며, 그리고 어떤 물건을 그들의 나라로 사갈 것인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인바운드 소비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 여행객 증가, 올해 2015년 어찌 보면 그 핵심 화두 중에 하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과거 이제 그 상황들을 지켜보니까요, 2011년부터 계속되는 매년 증가하는 중국의 관광객 수가 거의 뭐 80% 육박하는 80%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년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쓰고 가는 돈 자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중국 관광객 1인당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하고 가는 소비 금액이 2,500달러 정도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돈을 하면 250만 원에서 한 280만 원 정도 되겠죠. 한번 들어와서 그 정도 쓰고 간다라는 거. 그러면 그게 호텔에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그만큼 또 사가지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 관련해서 화장품주, 중국 내부에서의 내수로도 괜찮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화장품도 절대 무시를 못한다라는 것.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화장품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뭐 쿠쿠전자를 비롯한 전자밥통, 이 전자밥통도 사실상 상당 부분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을 분명히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 역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평균 지출 금액을 따져봤더니요, 1,700달러 수준입니다. 이에 비하면 중국인들 한 1.3배에서 1.5배가량 더 쓰고 간다라는 것. 역시 중국의 소비 부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영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화장품, 그다음에 여행, 더 나아가서 이제 면세점까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조금 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중국 정부의 움직임 때문에 그 규제 움직임 때문에 카지노주 조금 좀 하락 분위기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지노 역시 어떤 그 관심 종목군에 분명히 넣어야 될 춘절 관련주 중에 하나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춘절은 매해 반복되는 명절이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매해 같은 패턴으로 움직여 왔는데요.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소비량이 클 것이다 기대하시면서 화장품주 그리고 카지노주, 면세점주 관련 종목으로 관심을 두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 밖에도 전기 밥솥 관련주들이죠. 리홈쿠첸이라든지 쿠쿠전자 등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그 시장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특히 이제 그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건설 중심의 대응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이 부분 그 지금 현재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확실한 어떤 그 모멘텀이 분명히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일단 4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1분기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뭐 그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그 사장 교체 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빅베스에 대한 우려감 사실 많이 작용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외에 맞물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오히려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빅베스가 마무리되었다라는 것, 이런 관점
중에서 그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다라는 관점 접근해 보면 오히려 조선주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이 가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의 어떤 그 안정화 국면 분명히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화학주 1분기가 계절적인 성수기가 되겠습니다. 분명한 관심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스닥 시장 게임주 같은 경우에 일단 조정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오히려 뭐 다음 카카오를 비롯해서 물론 내일 실적 발표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만은 시장 내 뭐 핀테크와 관련된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지금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 애플페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그렇다면 다음 카카오를 비롯한 전반적인 핀테크 관련주들 우리가 절대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IT 부품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제품 출시 모멘텀 특히나 갤럭시 6와 관련된 신제품 출시 모멘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요. 바이오주 지금 바이오 쪽으로 지금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바이오주 분명한 것은요. 좀 충분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묻지마 투자 형식으로 바이오주를 접근했다가는 분명하게 100% 낭패를 본다라는 것. 따라서 철저하게 관련된 어떤 그 종목 관련된 리서치 페이퍼도 잘 좀 읽어보시고요. 주변의 평판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제품군에 대한 어떤 시장 내 성장성 분명히 따지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는 건설과 화학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에서는 IT 부품 그리고 게임 바이오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바이오 관련주들은 철저한 공부를 통해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돋보기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지용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종목들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저 원일 네. 특강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장 알겠습니다. 상한가입니다. 한 네. 이틀 전에 주셨던 종목인 것 같아요. 예. 원일 특강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강세로 시작해서 지금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12,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딱 왔는데 지금 상한가 굳이 여기서 뭐 풀리지 않는 이상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워낙 지금 저평가됐던 게 지금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작년 수익 굉장히 많이 났었고 지금 주가를 보시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ER 6배, 7배,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일까지도 지금 그때 10,000원 이하에서 잘 사셨던 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추가 수익 먹을 때 좀 잘 드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잘 사시면 팔면 될 것 같고요. 네. 좋네요. 상한가 막 나오니까 종목들이. 네. 원일 특강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어제 주셨던 종목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LMS와 일진 디스플레이 있었는데요. 일진 디스플레이는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8거래에는 한 20거래일 연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LMS부터 먼저 볼 텐데요. LMS 이건 떨어진 이유가 분명히 좀 나왔습니다. 양산이 그런 신규 제품, 블루필터의 신규 제품이 3월달로, 1월에 원래 좀 양산이 돼서 매출이 발생됐어야 되는데, 좀 지연이 되면서, 약간 테스트 과정에 여기에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로 지연이 되면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2달 지연됐다고 해서 이렇게 뺄 건 아니라고 봤는데, 너무 좀 과도하게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악재는 나왔기 때문에 악재 같지는 않은 악재는 나왔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작년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작년에 매출 자체는 24% 성장을 하고 또 순이익은 무려 40%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싸다는 게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고점 22,000원, 24,000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니까 지금 없으신 분들,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 뭐 이 종목은 뭐 7,100원대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추세가 굉장히 좋고 요즘에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이 흐름이 굉장히 좋고 워낙 이건 고가에서 많은 뭐 매출 자체는 뭐 줄긴 했습니다. 분명히 줄긴 했는데 수익성 분명히 있는 회사고요. 전 올해 회복될 걸 예상을 하면 뭐 너무 이건 과도한 하락이기 때문에 한번 9,000원 이상 한번 보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MS는 한 22,000원에서 24,0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일진 디스플레이는 이미 뭐 지금 시작이다, 상승의 시작이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8,0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종목 나머지 살펴보겠습니다. 선광, 인포바이 나머지 두 종목이었는데요. 선광이 오늘 장중에 한 9% 뛰다가 상승폭이 한 6%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네. 올라갈 종목이 이제 드디어 올라간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2번 이상 이거 선광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는 정말로, 움직일 때가 됐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솔직히 뭐 오늘은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오늘 다행히도 또 올라가줘서, 정말 다행이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어제가 마지막. 마지막 찬스였습니다. 마지막, 찬스였고요. 네. 선광, 자산 가치 요것만 봐도 이 종목은 솔직히 뭐 3만 원 이상을 가져야 3만 원 간다고 해서 이게 비싸냐 그건 아니라는 거 그게 뭐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항만 하역이나 운용 그런 항만 그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을 좀 담당을 하고 곡물 저장소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한미 FTA라든가 한중 FTA 물동량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작년에 굉장히 좋았고요. 뭐 올해 나쁠 이유 전혀 없고 본 가치만 해도 본 사업 가치만 해도 한 25,000원 이상 되고 어떤 그런 자산 가치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그 이상을 가도 아무 좀 문제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대주주 물량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잠겨 있고 거래가 부족했던 거. 그럼 얼마 전 뭐 유니퀘스트도 그런 분들은 뭐 유증이나 이런 걸 무증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듯이 선광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한번 가능성을 한번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유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올랐다고 아유 뭐 여기서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수익을 좀 더 키워나가는 쪽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광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인포바인 있었습니다. 그죠? 인포바인 이것도 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공인인증서를 뭐 대체를 한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공인인증서 대체할 만한 수단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인인증서를 할 정도의 그 데이터 보안 기술, 암호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매체로서 충분히 대응력을 갖고 있고요. 수익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수익 좋은 상태고 작년에 좋았고 올해도 뭐 특별히 뭐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핀테크나 이런 것들도 결국엔 또 이런 인증서라든가 이런 거 다 대체를 해서 또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보유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3만 원대까지는 한번 느긋하게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7% 급등하고 있는 선광은 저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 3만 원대 목표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인포바인 마찬가지로 3만 원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전망해 주셨습니다. AS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지요. 오늘의 관심 오늘도 뭐 좋은 종목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뭐 무리라고 하시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우스라는 종목입니다. 제우스. 이 종목도 최근에 뭐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인데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3D 뭐 VNAND 시장이 급격하게 앞으로 좀 성장을 하면서 그
기대감도 지금 있고요. 예. 그리고 작년 3분기 매출이 좀 4분기를 좀 이연이 됐습니다. 이연이 되면서 예, 그 주가가 거기에 좀 많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예, 올해부터 이제 분기별 영업이익이 100억대 좀 재가동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예상 PER로 따져봤을 때 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한 15,600원 기준 했을 때 예, 추가적으로 한 30% 이상 반등 여력이 있다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한 2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예, 이 종목도 좀 제가 두세 번 정도 예, 말씀을 드린 건 이번에 말씀드리면 세 번째입니다. 예, 매커스라는 종목입니다. 매커스. 네. 예, 비메모리 반도체 예, 솔루션 업체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유닉 퀘스트였던 라이벌격인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수입 유통에서 탈피해서 이제 좀 굉장히 좀 영업력이 있는 박사급 그런 예, 영업 사원들이 예, 고객들의 뭐 제품 사양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기술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작년 상반기에 굉장히 예, 매출이 많이 예, 증가했고요. 2014년도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0% 성장을 했고, 예, 그리고 또 현재 뭐 주가 수준도 예, 따져봤을 때 PR 6배 정도. 2015년도 올해 뭐 비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있다 뭐다 하면서 예. 그래서 뭐 올해 기준 했을 때는 뭐 5배도 안 될 정도로 예, 굉장히 지금 저평가 바닥 예, 구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부터 외국인 쪽에서 좀 서서히 뭐 수급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최근에 뭐 조정 장세에서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고, 지금, 예, 조정 받고 다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예, 조만간 또 주가가, 전고점이었던 뭐 3,000원대 이상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현대홈쇼핑입니다. 현대홈쇼핑 좀 약간 뭐 최근에, 예, 말씀드렸던, 종목들보다 좀 대형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 예. 홈쇼핑, 뭐, 빅3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빅3 중에 한 3위권입니다, 3위권. 뭐, 위로는, CJ와 예, GS가 있겠죠. 역시 뭐, 불황이라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어떤 매출은 전년도에 뭐, 증가를 했고요. 예, 증가한 상태고. 그리고 또 뭐, 소셜 커머스, 뭐, 그런 뭐, 도전이 있지만, 예, 그들은 뭐, 아시겠지만 위메프라든가 적자입니다. 적자. 네. 예, 적자 아직도 예, 뭐 성장성은 있지만 예, 적자고 홈쇼핑 수익을 굉장히 지금 많이 거둬들이고 아직도 예,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정부가 뭐 계속해서 뭐 수수료를 좀 인하해라 카드사처럼 정부의 좀 개입이 약간 좀 그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바일 쪽으로 대응을 확장하고 그리고 또 현대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네. 현대 뭐 H몰이라든가 그런 좀 연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바일 쪽도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조정을 많이 받았으면 이 종목은 주봉을 보시면 예 전년도만 2013년도만 거의 20만 원대 뭐 육박할 가격대에서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지금 하락한 상태고 매출 자체는 그렇게 줄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기술적이라도 반등이 조금 더 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일단 뭐 그래도 뭐 빠진다고 하면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11만 원을 예,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예, 목표 반등가 최소한 14만 원대까지는 한번 예, 기술적으로 반등은 예, 나올 것으로 좀 예, 보여집니다. 예. 예, 다음 종목은 예, 굉장히 또 생소한 종목입니다. 이크레더블. 네, 이크레더블이라는 예, 종목인데 예, 뭐 컬크도 아니고 좀 생소하죠, 굉장히. 예. 뭐 국내 최초의 기업 그 신용 인증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요. 기업 간 거래 납품 등에서 필수 인증을 하는 예, 회사입니다.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 납품할 때 반드시 어떤 인증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이크레더블이나 그런 예, 그 인증을 받아서 신용 인증을 받은 다음에 뭐 납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4년도에 뭐 3분기 만에 예, 전년 실적 뭐 초과 달성한 상태고요. 2015년도 지금
좀 오르긴 했지만 예상 PR로 따져봤을 때 12, 13배 정도 예, 되고 있고 예, 꾸준하게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뭐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예,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8,500원 정도 좀 눌려주면 좀 기다리셨다가 예, 호가가 그렇게 예, 좋지는 않기 때문에 8,500원 정도 기다리시면 좀 기회는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눌린지 적극적으로 매수 예, 가담하시고요. 매수에 성공하시면 11,000원대 목표가 말씀드리고 예, 손절가 7,500원 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제우스는 전고점인 2만 원대까지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메커스는 오늘까지 세 번째로 들고 오시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동종업체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PER 6배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매수하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옵쇼핑은 정부의 수수료율 인하 압박으로 주가가 많이 내렸었는데 모바일이나 백화점 쪽으로 본다면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 보시면서 매수 추천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크레더블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1,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역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현입니다. 자, 제가 좀 늦었죠. 좀 바쁩니다. 빨리 좀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다시 600일 올라갔고요. 코스피가 1946포인트 현재 상황 보여줍니다. 자, 코스닥이 조금 밀렸는데 오늘 다시 올라왔어요. 뭐 다행인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마음을 못 놓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대외 악재가 거쳤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어제 뭐가 나왔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연준의 총재들이 거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이면 참 좋겠다 이런 식의 멘트를 뻐꾸기 날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될까 안 될까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다가오고 있다. 그에 따른 또 시장의 불안감이 다가온다면 국내 증시 영향을 받겠고, 또 하나 그리스 안정감을 되찾고 있긴 하지만 이게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또다시 불거질 수가 있겠죠. 유가가 어떻게 해요? 떨어졌습니다. 다시 오를까요? 네, 오르겠죠. 휘발유 값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탄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집안 자체가 지금은. 그래서 조금은 아직은 마음 놓을 때가 아니다. 뭐 항상 그렇지만 국내 증시 마음 놓은 적이 있으신가요? 없었지만 좀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급 백점 좀 볼 건데요. 전화번호 안내 좀 해드릴게요. 자,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네, 문자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100점주입니다. 한국전력부터 해서요, 네, 이오테크닉스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한국전력부터 보죠. 오늘 수급이 굉장히 아름다운 종목이 왔어요. 한국전력. 자, 이거 지금 오늘까지 세 번째 갖고 나왔습니다. 월, 화, 수 세 번째 가지고 나왔는데,
한국전력 제가 어떻게 올라가야지만 이거 매수해야 된다? 한 4만 4, 5천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장중에 4만 4, 5천원까지 갔어요. 갔는데 조금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오면 안 되는데, 사실. 자, 보죠. 상승 분위기를 타는 건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올라가는데 좀 확대를 제가 해볼게요. 상승 분위기를 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 사실 안 되는데 이 윗꼬리 달리는 거 굉장히 개인적인 표현으로 짜증이 좀 납니다. 자, 수급사항 보자면 오늘장에 외인 28,000주 기간이 지금 또 들어서 물량을 좀 많이 빼나가네요. 자, 기타업인 매도가 나간다. 요거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상승 분위기를 탄다고 이거는 얘기할 수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네. 24,000원, 5,000원까지 올라가는 거 나와주고 안착하고 가는 거 보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급 보자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아직 아니에요. 이거 오늘 한국전력 들어가시는 거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겠다. 내일장 바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 포인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SK하이닉스 얘기를 해보죠.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또 사면 또 5만원에 그러면 팔까? 자, 수차례 5만원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에 계속 밑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한번 많이 올랐던 차트를 보자면 작년 7월 달에 올라갔던 자리가 또 52,000원 자리예요. 먼저 심리적으로 강한 저항선이 될 자리가 얼마? 네, 5만원일 겁니다.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전고점 52,000원이겠죠. 그러면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하이닉스를 지금 매수했을 때 5만원까지 근처만 가도 팔고 싶은 욕망은 무조건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오늘 만약에 아니면 어제 사신 분들이 이게 5만원을 간다면 수익률이 10%가 좀 넘어가잖아요. 네, 지금 사도 수익률 10% 좀 안 될 겁니다. 네, 많이 올라가 있죠. 자, 올라갈 수 있을까가 문제죠. 수급 볼게요. 자, 오늘 장 보니까 외인이 22,000주, 기간이 55,700주입니다. 또 줄어있네요. 오후장 들어서.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간 수급 보니까 외인이 그렇게 팔다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에게 별로 안 삽니다. 기관 또 에게. 사긴 사요. 근데 매도가 멈춘 거는 오늘 장에 보였어요. 그러면 이게 상승으로 갈까? 또 디램 가격이 안정이 됐단 소리냐? 사람 참 헷갈리게 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일단 두시고 다른 거 보는 게 낫습니다. 다른 종목 보세요. 하이닉스 지금 상황에서 올라갈 기대감만 가지고 사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디램 가격 내려갔다 했죠. 1분기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어떻게 해요? 증권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예상치 자체를 낮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목표가는 유지하겠죠. 어차피 갈 종목은 맞는데 대신에 단기적으로는 재미를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당장에서의 하이닉스나 이쪽 관련주들은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따라가시면 안 될 겁니다. 꼭 유념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은행주들. 기업은행을 오늘 수급이 좋길래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계속 올라요.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하락 이후에 올라갑니다. 자, 기업은행 차트를 보죠. 차트를 딱 열면은 또다시 이 종목이 굉장히 저를 헷갈리게 합니다. 자, 9월달 고점 확인하고 이게 제가 이때 추천드렸어요. 13,000원에. 그리고 요때 이제 매도 처리하고 나와서 수익을 한 20% 가까이 먹고 나왔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자리를 이어볼게요. 참 사람 애매하게 만드는 기업은행 자리입니다. 얘가 올라가더라도 거의 한계점이 14,000원짜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 자체가 여기에서 이 라인 자체, 그러니까 라인으로 보면 61선 라인에서의 매도 처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라가더라도 이 포인트 자체에서 제가 내려갈 땐 위에서부터 라인을 긋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드시고 내리면은 거의 바닥 포인트들이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맞고 떨어질 수 있겠다. 대신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면 정말 좋은 거예요. 뚫고 가면은 놔두시고 그 다음 조정, 그 다음 올라갈 때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 이 자리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조만간 나오겠죠.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S 얘기를 해보죠.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걸 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적은 좋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아픕니다. 자, 올라갈까 말까? 사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5월 달에 어떤 이슈가 나옵니까? 네, 특수강의 지분들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삼성 관련주들은 지분 효과가 있는 종목들은 1분기 안으로는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삼성 SDS가 전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버텼어요, 오늘. 자, 그리고 내일장, 모레장 상승을 시작한다면 바닥은 다음부터는 24만원짜리가 바닥입니다. 25만원 깨지면 그때부터가 매수해야 될 기회가 오겠죠. 자, 지금 노리지 마십시오. 한번 올라가고 놔두시고요. 다시 내려갔다가 다음에 올라가는 자리가 아마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히 말씀드릴 건 좋은 종목, 좋은 이슈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급하게 들어갔다가는 약간은 좀 후회할 수 있겠다. 하지만 크게 밀리진 않을 것이다. 지금 사시면 확실한 것은 물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 포인트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는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수급이 좀 굉장히 좋은데 급등하고 있죠? 실적도 좋고 관련주 이슈가 좋아요. 관련 업종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니까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제 종목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상담을 안 할게요. 오늘 종목이 있습니다. 자, 보유 종목부터 보고죠. 자, 오늘 보유 종목입니다. 광동제약이 좀 올라가고 있고 삼천자전거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지켜봅니다. 아직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좀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추천드릴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있나요? 이 종목은 오늘 오전장 방송 선상클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라홀딩스입니다. 코라홀딩스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알만큼 다 아십니다. 자, 올해 실적 어떻게 사상 최대치를 찍을 것이다 라고 회사에서 잠정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자, 정말 잘 나올까요? 잘 나올 거예요. 또 올해 뭐가 있죠? KR 모터스라는 회사를, S&T 모터스를 작년에 인수를 했죠. S&T 그룹에서. 왜요? 오토바이 팔아먹으려고. 그거를 KR 모터스로, 코라홀딩스니까 모터스로 사명을 바꿔가지고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코라홀딩스의 주요 매출처는 어디입니까? 라오스, 캄보디아 그 주변 국가죠. 그쪽 국가는 우리나라 예전에 새마을 운동할 때 그런 분위기가 현재 나고 있어요. 막 발전하는 시기. 자동차도 중고차부터 팔리죠. 새 차 사기 부담스러우니까. 오토바이 정말 많이 탑니다. 베트남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KR모터스의 실적 먹어버리겠죠. 자, 올해 실적이 왜 사상 최대치를 보여줄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스의 삼성전자라는 얘기도 해요. 사실 라오스에서 차지하는 GDP에서의 0.몇 %가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차지합니다. 이 회사가. 한 자릿수 퍼센테이지. 굉장히 많은 매출을 차지해요. 라오스 내에서. 그래서 그런 건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요. 매수가 바로 잡죠. 자, 매수가는 똑같습니다. 오늘 종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종가 들어가고요. 목표가는 아시겠지만 방송에서만 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잡아 드릴 테니까요.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서 좀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연회 고지하죠.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자, HNAPS 뭔가요? 네, HNAP 파트너스라는 곳인데요. 위치 가르쳐 드릴게요. 오기 살짝 헷갈릴 수도 있어요. 선능력 7번 출구로 계단을 타고 올라오시고 딱 나오자마자 쭉 직진하시면 바로 첫 번째 골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골목으로 좌회전을 하시면 한 30-40m 걸어가시면 동화빌딩이 있어요. 동화빌딩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HNAP라고 대문짝만하게 탁 써 있습니다. 거기 3층으로 오시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 겁니다. 종목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곧 급등할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도와드렸고요. 내일도 많은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마감을 6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47.46포인트로 5일선 조금 밑돌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601포인트, 1.5% 상승입니다. 오늘 일장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